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터 웨비나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AWS 마이그레이션 앤 모더니제이션 스페셜리스트 전소영입니다. 오늘 솔루션 아키텍트인 주혜령님과 함께 AWS 키네시스 데이터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딥다이브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 분석하거나 머신러닝 피처를 강화하고 싶으시다면 이 세션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세션에서는 스트리밍 데이터 실시간 분석의 가치와 유형을 살펴보고 실시간 분석을 위한 AWS 서비스인 키네시스 데이터 애널리틱스의 동작, 기능, 그리고 운영상의 모범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후에 키네시스 데이터 애널리틱스 스튜디오 노트북과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 개발 데모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왜 스트리밍 데이터 실시간 분석이 현실 비즈니스에서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성 분석을 통해 금융 서비스의 사기 탐지나 해킹 시도를 차단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전통적인 배치성 분석으로는 이러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특정 현상을 예측하고 사용자의 행동에 따른 반응형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시간이 중요하므로 실시간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수일, 수개월 지난 데이터를 분석하여 얻은 가치는 매우 낮은 반면 실시간 분석으로 얻은 가치는 매우 높은 통찰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즉, 비즈니스 가치와 즉시 실행 통찰력을 얻기 위하여 기업은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 분석 기술 확보가 필요합니다. 분석 소요 시간 기준으로 스트리밍 데이터 실시간 분석은 세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왼쪽에 있는 밀리세컨 단위 처리입니다. 그 예로는 메시징 레이어를 이용한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에서의 실시간 분석이 있겠습니다. 메시지를 비동기적으로 전달하고 전달된 메시지를 분석하여 상황에 맞는 API를 호출하는 사례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단위 처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애플리케이션과 IoT 디바이스의 로그,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데이터 실시간 변화를 분석하여 오류를 탐지하고 가용량을 늘리는 등 조치를 자동화하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로는 분단위 처리입니다. 스트리밍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출하고 분단위로 집계, 변환을 통해 데이터를 축소하여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하는 스트리밍 ETL 사례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 실시간 분석을 위한 5가지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성 요소는 우선 지속적으로 스트리밍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이터 소스이고, 두 번째로는 매우 빠른 속도의 스트리밍 데이터를 손실 없이 수집하는 스트리밍 이닛 레이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 소비자가 활용하거나 리플레이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트리밍 스토어, 네 번째로 오늘의 주제인 스트리밍 데이터를 순서대로 읽어 처리하는 데이터 처리 엔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석 처리된 결과를 저장할 데이터 레이크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 분석은 여러 요소 간의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하므로 실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으로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 분석 플랫폼 설치, 오토 스케일링, 고가용성 확보, 그리고 구성 요소 간의 애플리케이션 통합과 복잡성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한 러닝 커브가 높고 그로 인해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고비용 플랫폼입니다. 그러기에 구축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AWS는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 분석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아마존 키네시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키네시스 서비스는 쉽고 유연하며 고가용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스트리밍 구성 요소를 시임리스하게 연결하고 운영 부담과 비용 최소화를 가져다주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수백, 수천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는 AWS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모든 메시징 처리와 실시간 사용량 분석이 바로 이 키네시스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키네시스 서비스는 대규모 스트리밍을 실시간으로 처리 분석할 수 있는 검증된 솔루션입니다. 아마존 키네시스 서비스는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저장하는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리밍, 두 번째는 저장된 스트리밍 데이터를 작성할 코드 없이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수 있도록 딜리버리하는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어호스,
세 번째는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릴 스트리밍 데이터를 분석 처리하는 키네시스 데이터 애널리틱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비디오 스트리밍을 수집하고 저장하는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리밍입니다. 다음으로는 키네시스를 활용한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 구성 방법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스트리밍 데이터 원천으로부터 스트림을 수집하는 방법은 첫 번째, 아마존 키네시스 에이전트를 설치하여 파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으로 전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 키네시스 프로듀서 라이브러리나 AWS SDK를 활용하여 생산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쓰기 처리량 향상과 개발 간소화의 장점이 있는 키네시스 프로듀서 라이브러리 활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림 스토리지로는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을 초단위 스트림 처리 애플리케이션은 키네시스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분단위 ETL은 키네시스 파이어호스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키네시스 서비스 중 키네시스 데이터 애널리틱스, 줄여서 KDA를 딥다이브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KDA는 아파치 플링크 클러스터를 설치와 서버 관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아마존 완전 관리형 서버리스 서비스입니다. KDA를 활용하여 스트리밍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바, 스칼라 또는 파이썬 언어로 개발된 플링크 애플리케이션을 KDA에 등록 실행시켜 지속적으로 스트리밍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파치 제플린 노트북으로 구성된 키네시스 데이터 애널리틱스 스튜디오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SQL과 다양한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여 스트리밍 데이터를 인터랙티브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KDA의 데이터 프레임워크인 아파치 플링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치 플링크는 스트림 데이터 처리에서 저지연, 높은 처리량, 상태 저장, 그리고 분산 병렬 처리를 지향하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입니다. 밀리세컨 단위의 이벤트 드리븐 데이터 처리, 초단위의 실시간 분석과 일정한 기간의 데이터를 모아 처리하는 배치까지 모든 스트리밍 데이터가 가능한 통합 프레임워크입니다. 아파치 플링크는 2010년 베를린 대학 등 유럽 대학을 중심으로 개발이 시작되었고 2014년에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에 기부되었습니다. 젓갈색 다람쥐로 상징되는 아파치 플링크는 독일어로 민첩하고 잽싸다는 뜻이며 다람쥐 심벌과 함께 빠른 스트리밍 처리의 특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플링크는 현재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에서 가장 활발한 첫 번째 프로젝트 중 하나이고 전 세계적으로 300명 이상의 기여자로 구성된 활발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우버, 넷플릭스, 디즈니, 저희 아마존 웹서비스 등 많은 포춘 글로벌 500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기업이 플링크를 채택하고 있고 플링크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디지털 혁신 기업에서 아파치 플링크를 선택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추적하면 첫 번째, 플링크는 스트리밍 분석에 있어 수 테라바이트의 큰 규모의 상태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하여 메모리뿐만 아니라 로컬 디스크의 상태를 저장하는 다양한 종류의 플러그인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기적인 체크포인트와 스냅샷 저장입니다. 이를 통해 세 번째 장점인 분산 노드들의 확장과 축소, 그리고 장애 시에도 상태값 일관성이 유지됩니다. 네 번째로 스트리밍 데이터가 정확히 한 번만 처리되는 것을 보장하며 이를 통해 분석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지닌 아파치 플링크는 독립 스탠드 언론 모드로 실행하거나 하둡 양과 아파치 메소스와 같은 리소스 관리자를 사용하여 여러 노드로 구성된 클러스터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쿠버네티스와 같이 컨테이너에 플링크 클러스터를 배포하여 자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운영은 플링크 클러스터를 서버리스 완전 관리형으로 제공하는 저희의 KDA에 비해 많은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플링크 클러스터를 아마존 쿠버네티스 완전 관리 서비스인 EKS에 배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EKS를 활용하더라도 플링크 클러스터를 자체 구축 운영하기 위해서는 6가지 이상의 관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EKS에 배포한 플링크 클러스터의 잡 매니저와 태스크 매니저 관리가 있습니다.
잡 매니저는 사용자가 정리한 잡을 태스크로 나누어 이를 태스크 매니저 노드들에게 분배하고 잡 스케줄을 관리하는 마스터 역할을 합니다. 태스크 매니저는 실제 태스크를 수행하며 태스크를 병렬 처리하는 다수의 노드로 구성됩니다. 두 번째 관리 요소로 클러스터의 매트릭스와 로그를 수집, 분석하는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세 번째 플링크의 장점인 체크포인트와 스냅샷을 안정성이 높은 별도의 저장소에 저장하여 장애 복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 클러스터의 가용성을 위해 마스터 역할인 잡 매니저의 상태 모니터링과 자동 복구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다섯 번째로는 스트리밍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되는 규모에 따라 태스크 매니저가 유연하게 오토 스케일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플링크 웹 대시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플링크 대시보드는 태스크와 잡 매니저의 내부 동작과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 성능과 장애 원인 분석을 위한 필수 컴포넌트입니다. 이와 같이 플링크 클러스터의 자체 운영에는 많은 수고가 따르며 운영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러닝 커브가 있어 자체 구축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반면 KDA를 사용하면 스트리밍 분석 플랫폼 운영 부담이 모두 사라지고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최적화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KDA가 아마존 서버리스 완전 관련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AWS의 서버리스 완전 관련 서비스란 플랫폼의 하부 구조인 전원, 네트워크, 하드웨어, OS, 미들웨어, 그리고 이 구성 요소들의 고가용성, 오토 스케일링 등 모든 플랫폼 유지 관리를 AWS가 책임을 지고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KDA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개발의 민첩성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비즈니스 혁신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클라우드의 장점인 스트리밍 데이터 실시간 분석 플랫폼 현대화라고 하며 저희 AWS는 각 기업에서 이를 이루실 수 있도록 적극 돕고 있습니다. AWS 2022년 코리아 서밋에서 발표된 삼성전자 스마트띵스의 KDA로의 마이그레이션은 플랫폼 현대화에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EC2 하둡 기반으로 스파이크 클러스터를 자체 구축하여 IoT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데이터를 배치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클러스터에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수행시켰기에 애플리케이션 간의 경합과 성능 저하, 그리고 가용량 부족이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온콜과 장애 처리로 개발이 지연되었고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었는데 이 문제를 KDA로 마이그레이션하여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발표 내용 중 운영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제목이 매우 인상적인데요. 빈번히 발생하던 온콜을 없애고 비즈니스의 가치를 높이는 창의적인 일에 인력 리소스를 할애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KDA를 활용한 플랫폼 현대화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럼 이제 KDA에서의 스트리밍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스트림 애플리케이션의 개발과 운영, 그리고 스튜디오 노트북 활용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한 스트리밍 분석을 위해서는 플링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KDA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KDA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 개발 프로세스를 세 단계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단계는 로컬 환경에서의 플링크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테스트입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IDE의 AWS SDK, 아마존 키네시스 데이터 애널리틱스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아 자바, 스칼라, 파이썬 언어를 활용하여 아파치 플링크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작성합니다. 작성된 애플리케이션을 로컬에서 충분히 디버깅 테스트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애플리케이션을 패키징하고 S3에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이때 원천 소스와 분석 결과를 저장할 데스티네이션, 스트리밍의 처리의 패러럴리즘 등 애플리케이션 런타임 시에 전달된 환경 변수의 최종 결정, 애플리케이션의 종속성 파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KDA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으로 등록하고 실행시키는 단계입니다. 먼저 AWS 콘솔 또는 CLI를 이용하여 KDA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
애플리케이션의 컨피그레이션의 두 번째 단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업로드한 S3 위치와 파일명, 런타임 환경 변수를 설정합니다. 설정이 완료한 후 KDE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킵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스트리밍을 실시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의 로컬 개발과 AWS의 배포 효율화를 위해서 이 경우에도 CI/CD 파이프라인 구축을 권장드립니다. 여기서 플링크 애플리케이션의 상태 저장, 이벤트와 스트리밍 처리 데이터 플로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단계로 첫 번째 단계는 소스를 설정하고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를 트랜스포메이션하며 세 번째 마지막으로 처리된 데이터를 저장, 싱크하는 단계입니다. 이 각 단계를 태스크라고 하며 두 번째 트랜스포메이션 태스크에서는 여러 오퍼레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소스 데이터를 매핑하고 데이터를 키 기준으로 분산하며 윈도우를 두어 해당 구간의 데이터를 집계, 통계 등을 수행하는 등 여러 단계, 여러 오퍼레이터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리밍 데이터 플로우를 병렬 처리 관점으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각 태스크와 오퍼레이터는 여러 서브 태스크로 나누어 병렬 처리되며 이 병렬 처리 단위를 슬롯이라고 합니다. 병렬 처리 수준인 슬롯 수는 set parallelism 함수를 사용하여 플링크의 애플리케이션 전체 태스크에 동일하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특정 헤비한 태스크 처리를 위해서 높은 병렬 처리도를 두어 빠르게 처리되도록 오퍼레이터에 별도로 패럴리즘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스케일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병렬도를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get parallelism 함수를 이용하여 전체 병렬도를 확인하고 적용할 퍼센테이지를 설정하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KDA에서 데이터를 분산 병렬 처리하고 리소스를 할당하는 단위를 Kinesis Processing Units, 줄여서 KPU라고 합니다. 1KPU에는 하나의 CPU, 4GB 메모리, 50GB 디스크가 할당되며 하나의 슬롯, 즉 하나의 병렬 처리가 지원됩니다. KPU의 병렬도를 패럴리즘 per KPU를 통해서 더 높일 수도 있는데요. 이 패럴리즘 per KPU라고 설정하면 두 개의 슬롯, 즉 두 개의 병렬 처리가 하나의 KPU 자원에서 이루어집니다. KDA는 KPU 단위로 가금되며 1KPU당 하나의 병렬 처리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플링크의 장점인 스테이트, 즉 상태 저장과 그 내결함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플링크의 스테이트는 각 슬롯 단위로 저장되며 흰 메모리에 저장하는 방식과 락스DB로 불리는 로컬 디스크에 저장하는 방식을 모두 지원합니다. KDA의 디폴트는 락스DB 스테이트입니다. 주기적인 체크 포인트를 실행하여 메모리와 로컬 디스크에 저장된 스테이트를 내구성이 높은 S3에 중분 저장합니다. 스케일링 되거나 장애 발생 시에 이를 복원에 활용하여 상태 저장값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체크 포인트 주기 설정은 애플리케이션 코드 상에서 변경할 수도 있고 AWS 콘솔과 CLI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체 스냅샷은 종료 시 자동 저장되며 주기적으로 수행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플링크 애플리케이션 중지 후 재시작 또는 변경 배포 시 이전 스냅샷을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스테이트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KDA는 CPU 사용량에 따라 기본 내장된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규칙은 CPU 사용량이 15분 동안 75% 이상으로 유지되면 자동 확장되고 CPU 사용량이 감소되면 자동 축소되는 형태입니다. 아직은 CPU 기반으로만 자동 확장을 제공하고 있어 사용자가 트래픽 요구사항에 따라 오토 스케일링 되도록 활용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좀 더 섬세한 리소스 관리와 비용 효율화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으로는 KDA 모니터링입니다. AWS의 다른 모든 서비스와 같이 클라우드 와치와 클라우드 와치 로그를 활용하여 KDA 운영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치 플링크 대시보드를 KDA에서도 제공드리고 있어 플링크의 잡가, 테스트, 레벨까지 상세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DA 클라우드 와치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표는 크게 애플리케이션 헬스, 리소스 사용량, 플링크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상태 매트릭스입니다. 장표에 각 주요 매트릭스를 적어 놓았으며 오늘 시간 관계상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차후 운영 시 해당 지표를 모니터링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한 데이터 원천 소스의 상태 모니터링 지표도 같이 확인하여 실시간 데이터 분석 각 구간에 병목 현상이 없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아파치 플링크 대시보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치 플링크 대시보드는 플링크 클러스터 운영 시 성능 분석과 성능 개선을 위해 참조할 수 있는 많은 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잠 매니저의 설정, 예외 발생 로그, 체크포인트 상세 기록, 태스크 데이터 플로우, 서브 태스크에서 처리되는 데이터량, 각 노드들 간의 처리 치우침 및 스큐드 상태, 백프레저 발생 여부 등 매우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링크 대시보드에서 보여주는 로그 데이터의 저장 보관 기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가 아니기에 새로운 로그 데이터를 기록할 공간이 부족 시에는 기존 데이터가 지워지는 구조입니다. 이 점을 대시보드 활용 시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플링크 대시보드의 로그를 모두 저장하거나 클라우드 와치와 로그로 보내는 것은 모니터링 비용에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링크 대시보드의 일부만 클라우드 와치와 로그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플링크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가 직접 추가적인 매트릭스와 로그를 남기도록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지만요. 이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므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 세 가지 모니터링 도구의 매트릭스를 확인하시고 꼭 필요하신 경우에만 추가적인 로그를 남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는 KDA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두 번째 방법인 스튜디오 노트북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노트북 활용을 많이 하시고 계실 텐데요. KDA에서는 플링크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제플린 노트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카프카나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 등의 실시간으로 저장되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SQL, 파이썬, 스칼라 언어를 활용하여 1초 미만의 지연 시간으로 인터랙티브하고 쉽게 분석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KDA 스튜디오 노트북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한 후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플링크 애플리케이션으로 바로 배포도 가능합니다. 그 방법은 첫 번째로 사용하고 있는 해당 KDA 스튜디오 노트북의 컨피그레이션에 플링크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를 업로드할 S3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개발 완료된 KDA 스튜디오 노트북을 화면에서와 같이 제플린 노트북에서 제공하는 Build Deployable and Export to Amazon S3 기능을 클릭하면 노트북이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지정된 S3로 빌드된 패키지를 자동 업로드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S3에 업로드된 애플리케이션을 KDA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디플로이 기능을 클릭하시고 KDA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하고 실행시키면 모든 배포 단계가 마무리됩니다. 이와 같이 간단하게 노트북을 통하여 스트리밍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KDA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과 스튜디오 노트북은 활용 가능한 플링크 API에 있어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링크 API 스택은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SQL과 테이블 API는 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추상화된 언어입니다. 빠르게 데이터를 이해하고자 하는 요구사항에 적합하며 스튜디오 노트북과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코어 API, State for Streaming Processing API 스택은 스트리밍 처리, 배치 프로세싱, 상태 내결함성이 높게 요구되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이벤트 드리븐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적합하며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 개발에서만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여기에서 KDA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KDA 스튜디오 노트북과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법을 데모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WS의 솔루션스 아키텍트 주혜령입니다.
저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플링크 애플리케이션을 KDA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즈에서 각각 실행하는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KDA 스튜디오를 사용하여 실시간 모뎀 장비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데모는 화면에 링크된 사이트에 기반한 데모이며 실제로 여러분도 이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따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데모에서는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모뎀 장비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두 가지 인사이트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10초 간격으로 모뎀 장비의 인터페이스 상태를 확인해 보고 1분 동안 평균 CPU 사용량이 95%인 모뎀 장비의 리스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데모에서 실시간 데이터는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즈를 통해 수집이 됩니다. KDS는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샤드에 저장해서 임시 버퍼 역할을 하는 스트림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데모에서 KDS를 통해 데이터가 수집되는 부분은 시간 관계상 미리 제가 구현을 해 놓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KDA 스튜디오에서 플링크 애플리케이션이 스트리밍 데이터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을 시켜줄 KDA 스튜디오의 노트북을 만들어야 할 텐데요. 키네시스 콘솔에서 애널리틱스 애플리케이션 메뉴로 들어가신 다음 KDA 스튜디오 탭을 클릭합니다. 스튜디오 노트북 생성하기를 클릭한 다음 노트북 이름을 입력합니다. 스튜디오 노트북은 중앙 메타데이터 레포지토리 서비스인 AWS 글루에 데이터 원본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노트북과 연결할 글루의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나머지 세팅 값은 디폴트로 두고 생성을 하겠습니다. 이 세팅 값은 생성 후에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만든 노트북을 실행하고 제플린을 엽니다. 제플린 노트북에서 이제 새 노트를 만들 건데요. 인터프리터는 플링크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트리밍 데이터를 저장할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즈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디바이스 스테이터스라는 테이블에 저장을 할 거고요. 테이블에 저장할 때 파티션 키를 디바이스 아이디로 하겠습니다. 여기 워터마크 구문이 있어서 워터마크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워터마크란 플링크를 포함한 스트림 시스템에서 이벤트 타임 시간의 경과를 마킹하는 하나의 타임 스탬프이고 지연된 메시지를 처리하는 기법입니다. 스트림 윈도우 사이즈마다 워터마크의 타임 스탬프가 마킹되는데 이 기록보다 느린 이벤트가 스트림 시스템에 인입된다면 해당 이벤트를 지연되었다고 간주하고 해당 이벤트를 버리거나 이전 윈도우에 지연 처리하여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워터마크 정의 다음에 오는 구문은 시스템에게 데이터의 지연 시간을 5초까지는 허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1시 59분 56초에 발생한 이벤트 데이터는 KDA 테이블의 5초 뒤인 2시에 나오게 되는 거죠. 코드를 실행하면 테이블이 만들어졌다는 아웃풋이 나오고요. 이제 테이블에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잘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테이블에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장비의 인터페이스 상태 정보만 10초 간격으로 집계해 볼까요? 10초 간격으로 장비의 인터페이스의 상태를 집계해서 보여주겠다는 코드이고요.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장비의 인터페이스 상태 데이터가 테이블에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됩니다. 차트로도 이렇게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 동안
평균 CPU 사용량이 95%인 모뎀 장비의 통계를 내보겠습니다. 1분 간격의 텀블링 윈도우에서 장비당 평균 CPU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코드이고요. 이 코드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1분당 CPU 사용량이 95%가 넘는 장비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CSV나 TSV 파일로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KDA 스튜디오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모뎀 장비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코어 API를 사용해야 하거나 직접 스테이트와 타임 등을 관리해야 되는 플링크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KDA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데모에서는 KDA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플링크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실행하는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들어본 애플리케이션은 실시간 뉴욕 택시의 승하차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화면에 나와 있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직접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뉴욕 택시의 승하차 데이터는 AWS S3에 퍼블릭하게 공개가 되어진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는 트립 아이디, 승하차 위치의 경도와 위도 정보, 승하차 시각, 총 이동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데이터를 스트림 형태로 수집하여 다음 두 가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한 후에 시각화하는 과정까지 직접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첫째, 뉴욕에서 승하차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위치를 분석해서 지도에 표시해보고, 둘째, 뉴욕 공항까지 걸리는 평균 이동 시간을 분석해서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모의 아키텍처입니다. 먼저 KDS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KDA에서 플링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분석한 후 결과를 오픈서치와 키바나를 이용해서 시각화할 예정입니다. 시간 관계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즈 부분은 제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모니터링 탭에서 인커밍 데이터, 풋 레코드 지표를 보시면 데이터가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즈로 계속 수집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스트림 데이터를 분석하는 실제 플링크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드 설명에 앞서 참고로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제 코드 개발은 로컬 IDE에서 개발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디버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코드를 설명드리면 애플리케이션은 스트림 익세큐션 인바이러먼트 객체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소스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KD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애플리케이션 런타임 프로퍼티를 이렇게 동적으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KD의 런타임 프로퍼티는 KD와 연결된 외부 리소스들을 설정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스트림 윈도우 연산자가 이벤트 타임, 즉 데이터가 발생한 시각을 사용하라고 정의했는데요. 플링크에서 스트림 윈도우는 디폴트로 데이터가 플링크에서 처리된 시간인 프로세싱 타임이기 때문에 이벤트 타임을 사용하려면 이렇게 명시적으로 써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윈도우 연산자가 이벤트 타임을 사용하면 늦게 도착하는 데이터를 지연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세싱 타임에 비해 훨씬 더 안정적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데이터 스트림에서 타임스탬프를 할당해서 워터마크를 생성하는 부분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뉴욕에서 승하차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위치를 분석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위도 경도로 표시된 승하차의 장소의 로우 데이터를 지오 회식 값으로 바꾸고 1시간 단위로 집계해서 카운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승차 장소에서 공항까지의 평균 이동 시간을 알아보는 코드도 작성하였습니다. 1시간 단위로 승차 장소와 공항 사이의 평균 이동 시간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한 결과를 오픈서치와 키바나를 통해 시각화하기 위해서 오픈서치 싱크 커넥터를 추가합니다. 제가 미리 오픈서치 클러스터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KDA 설정에서 도메인의 엔드포인트를 프로그램 아규먼트로 추가해 줍니다. 자,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KDA에 배포해 볼까요? 플링크 애플리케이션을 KDA에 배포할 때는 jar 파일을 S3에 업로드하고 API를 호출하여 잡을 실행해야 합니다. jar 파일을 만들기 위해 Maven 컴파일러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코드와 모든 디펜던시 파일을 패키징 하겠습니다. 패키징이 완료되면 타겟 폴더가 새로 생기고 그 안에 jar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jar 파일을 S3 버킷에 업로드합니다. 플링크 애플리케이션의 jar 파일이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KDA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링크 버전을 선택하고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입력한 후 적절한 IAM 롤을 부여하고 생성합니다. 이제 컨피규어 버튼을 눌러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저장된 S3의 경로를 입력해 줍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세이브 포인트, 체크 포인트, 패러럴리즘, 오토 스케일링 부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 모니터링 부분은 에러만 로깅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런타임 프로퍼티에서 인풋 스트림에는 KDS의 데이터 스트림즈의 이름을, 일리스틱 서치 엔드포인트에는 오픈 서치의 도메인 엔드포인트를 입력하고 세이브 하겠습니다. 런을 눌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지금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처음 실행하는 거라 스냅샷이 없지만 운영 시에 스냅샷이 있는 경우 기존 스냅샷을 이용해 애플리케이션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실행이 되면 콘솔의 모니터링 메뉴에서 KDA 주요 클라우드 워치 매트릭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매트릭과 자세한 로그는 클라우드 워치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그를 KDA 콘솔에서 그리고 클라우드워치의 로그 그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KDA는 플링크 대시보드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이 대시보드에서는 각 애플리케이션의 오퍼레이터에 걸친 데이터 흐름과 각 태스크의 현재 패러럴리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시보드 하단에는 각 태스크의 상태와 송수신 바이트, 레코드 정보, 태스크의 총 실행 시간을 볼 수 있어 애플리케이션 실행이 실패했을 때 트러블 슈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잡들이 모두 잘 동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는 정보를 시각화해서 봐볼까요? 브라우저에서 키바나 주소로 바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데모 전에 미리 인덱스와 키바나의 대시보드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바로 대시보드를 이동해서 보면 좌측에는 현재 실시간으로 승하차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이 지도에 표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서는 뉴욕 공항까지의 평균 이동 시간을 1시간 단위로 집계하여 그린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DA를 스케일링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KDA는 KPU 단위로 스케일링이 되고 패러렐리즘 및 패러렐리즘 per KPU를 사용하여 입력 스트림의 병렬화를 조정해서 스케일링을 한다고 앞선 장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두 파라미터 값은 애플리케이션 설정에서 수정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애플리케이션 수행이 느리다면 패러렐리즘 값을 늘려서 병렬 처리량을 늘리거나 패러렐리즘 per KPU를 조정함으로써 병렬 작업이 KPU당 몇 개가 실행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데모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세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키네시스 데이터 어널리틱스는 AWS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완전 관리형 서비스이며 서버를 프로비저닝하거나 관리하거나 크기를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트림 처리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코드를 작성하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하는 리소스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또한 키네시스 데이터 어널리틱스 스튜디오는 노트북을 통해 스트림 처리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코드 디버깅, 실행을 위한 단일 인터페이스 개발 경험을 제공하고 있어 쉽고 빠르게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아파치 플링크, AWS SDK와 같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고 플링크, SQL, 파이썬, 스칼라 등을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쉽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아파치 플링크 애플리케이션의 체크포인트와 스냅샷은 내구성과 가용성이 높은 S3 저장소에 주기적으로 저장되어 상태의 일관성이 늘 보장됩니다. 또한 스트리밍 데이터가 정확히 한 번만 처리되도록 보장됩니다. AWS4 데이터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세션을 통해 KDA를 사용한 실시간 데이터 분석 애플리케이션의 구현 및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강연이 종료된 뒤에 설문조사에 참여하셔서 강연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